안녕하세요. 보리를 밟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났네요. 저도 뭐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또 일주일에 한 편밖에 영상 촬영을 못 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저희가 또 자료를 찾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갔으면 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그 허경영 에너지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게 뭔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정작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뭔지조차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건 대화가 맞아요. 아예 안 되는 경우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좀 알려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허경영 에너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조금 오늘 얘기를 나눠보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강연차 가셨을 때 있었던 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왜 미국에 도착을 하셨을 때 우리 공항에 가면 이렇게 검색도 통과하잖아요. 그 통과를 해야 나갈 수가 있는데 자꾸 총재님이 지나가면 삐 소리가 나서 다시 검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 검색대 직원이 열애를 시키신 거야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탈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도 아무런 자료가 없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몸 전체가 이렇게 불덩어리처럼 이렇게 스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니 뭐 근데 겉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네. 이제 에너지는 항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과는 되셨고 그래서 뭐 이제 미국에서 강연도 잘 하시고 다 돌아오셨지만 또 이제 우리 또 어떤 분이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오셨다는 분이 있다는데 그거 아세요? 자궁암 앓고 계셨던 여자분. 예. 그래서 이제 그분도 역시 우리나라에 오셔서 가지고 하늘궁에서 에너지 치료를 이렇게 꾸준히 받다 보니까 몸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셨을 때 그분도 똑같이 이런 허경영 총재님 겪었던 일을 겪었다고 하던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이 바디 스캔을 하잖아요. 네. 그 바디 스캔에서 뭔가 이상한 게 몸속에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항 검색대 직원들이 이분을 옆으로 잠깐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디 스캔을 다시 하고 막 여러 차례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배 쪽에 딱 고개에 잡혀 있는데 얼른 보기에는 몸속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딱 정사각형이니까. 근데 밖으로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옷을 다 벗겨놔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뭔지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던 끝에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고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허경영 총재님이 그 치유를 하시는 동안에 에너지를 이분 몸속에다가 넣어주신 거라고 하네요. 세게 많이 넣어주셨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체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에 보면은 사람들이 뭐 에너지 뭐 이러니까 일반적인 뭐 종교 집단이나 이런 데 교주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뭐 영성 치료 뭐 이런 그런 것들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죠. 예. 확인이 되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그런 어떤 에너지인데 이것이 그 일반적인 기를 감지하는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개발됐거든요. 그런 것들로도 감지가 잘 안 된대요. 신기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항 검색대에서 걸린 것도 아주 굉장히 우연한 일인 거죠. 진짜 신기한 드문 일이죠. 정말. 사실은. 이 에너지 자체가 어지간해서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늘궁 전에 갔을 때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지지자분들을 치료차 이렇게 손을 내렸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사진이 안 찍힌 경우도 있었대요. 그렇죠. 네, 그게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 손이 굉장히 미세한 진동으로 이렇게 막 떨림이죠. 왜 우리 그 마사지하는 진동기를 갖다 대면 막 다다다 떨리는 것처럼 그런 진동이 막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라 가지고 손 형태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그거를 누가 사진으로 찍어놨더라고요. 신기하다. 예, 그런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일화가 많은데 또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 사이비 교주니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진짜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도 알잖아요. 사실은 실제 댁에서 네네. 아드님이 체험하신 게 있잖아요. 본인도 네. 물론 영성 체험 많이 하셨지만은. 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이렇게 직장에 갔다 오면 친구가 없으니까 주로 게임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하다가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려면은 자꾸 뒤가 너무 섬뜩섬뜩 무섭대요. 그럼 금강경을 좀 틀어놓고 자봐라 이랬더니 소용없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문을 열어놓고 자고 잠을 못 자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 제가 얘기 들었었잖아요 그때. 그랬더니 저보고 사진 그 파일을 주시면서 이거 뽑아서 액자 넣어서 아이가 들어오는 방 정문에다 딱 바로 보이게 붙여놓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붙여줬죠 그렇게. 그런데 희한하게 또 우리 아이가 또 그걸 또 거부를 하질 않더라고요. 아 신기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방문을 딱 닫고 아무 일 없이 잘 잔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한동안. 잠 잘 잤니? 물으면 네 엄마 아주 잘 잤어요.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사진에서도 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정말 또 신기한 체험을. 약간 귀신이 아니지만 섬뜩섬뜩했대요. 근데 그 사진을 붙이고 나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 문 딱 닫고 자고. 신기하죠. 사실상 그게 이 에너지가 그냥 일반적인 그 보통의 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기하고는 조금 다른 성질의 것 같아요. 저희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좀 영성적인 것이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허경영 신님만 갖고 계시는 총재님만 갖고 계시는 특수한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어떤 성질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실체가 있습니다. 사진에도 찍히고 하는 거 보면은 왜? 실체가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것 뿐이지. 여기에도 이거 붙여놨지만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 있잖아요. 그거 우유에 붙여놔도 우유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유병에 그 어떤 분이 또 이걸 못 믿어가지고 직접 실험을 하신 게 얼마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한쪽은 허경영 사진을 붙이고 또 한쪽에는 허경영 사진을 안 붙이고 똑같은 크기의 병에다가 우유를 담아놨는데 안 붙인 쪽은 썩어버렸어요. 이렇게 안에 상해버렸어요. 이렇게 상해버렸는데 이쪽은 사진을 붙인 쪽은 딱 정확하게 물과 우유로 딱 분리가 된 거예요. 물과 치즈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신비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이 절대로 왜 우리가 자꾸 신인이란 말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스테리하면서도 효과를 다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또 뭡니까? 요거는 이제 전자파 차단 스티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자파 사진 아니라 그냥 사진을 붙여도 돼요. 맞아요. 그냥 아주 작은 손톱만큼 작은 걸 붙여도 효과가 다 똑같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붙여놓으면 전자파 자체가 안 나와요. 이게 다 차단이 다. 블루라이트 아시죠? 네네네. 블루라이트가 전부 다 차단이 돼서 지금 우리가 시력이 현대인들이 많이 나빠지는 이유가 맞아요. 블루라이트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화면이 크면 클수록 블루라이트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래요.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굉장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앞에 보안경 따로 달아갖고 쓰고 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생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핸드폰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고. 그게 제일 제가 지금 저도 눈이 되게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작은 스티커 붙여놨어요. 다 군데군데. 아무래도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도 마음이지만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눈이 좀 많이 맑아졌어요. 저는 지금 눈에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컴퓨터를 많이 만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눈밑이 이렇게 달달달달 떨려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머리가 아프다든지 할 때 두통과 항상 동반하는 것이 이 안압이 높아지는 거. 저는 막 이 뒤통수에서부터 눈을 앞으로 확 잡아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그걸 하니 근데 요즘은 그 증상이 없어진 지가 좀 돼서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곳곳에 지금 허경영 총재님 사진이. 저희 집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주 작은 허경영 사진들이 저기도 있어요. 수십 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역시 그러니까 에너지 좋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같이 이렇게 다들 좀 사실은 금요일날 제가 집에 이제 손님들 초대를 해가지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이제 저희 직장 동료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지국장님이 오셨는데 지국장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이분이 불교 신자세요. 절에 다니시는 열심히 다니는 불교 신자인데 들어오자마자
허허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쭉 쳐다보더니 허경영 사진이 여기도 있고 곳곳에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저 사진 큰 사진 하나밖에 못 봐요. 그쵸.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곳곳에 있어요 막 이래. 근데 어. 그분 눈이 좀 시력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그분 남다르네 뭔가. 내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까요 이래요. 얼마나 신기해라. 저 문틀 위에도 붙여놓고 제가 어. 모니터마다 다 붙여놓고 컴퓨터도 붙여놓고 뭐 우리 청정기도 붙여놓고. 그분 보통 아닌데요. 예. 그래서 그분이 막 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공기청정기에도 붙어있네 이러면서. 맞네. 그래 이와 같이 이런 신비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뭐 맞다 안 맞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거 체험을 느끼는 거예요 몸소 그죠? 그래 또 이렇게 오늘은 이런 에너지에 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참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제가 이제 요즘 그 허경영 영상 TV, 네. 영상 TV 맞죠? 네. 그 의학 박사님들 네. 여러분이서 그 네. 에너지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자료들을 지금 수집 중이에요. 몇 년 동안. 네. 그 이제 실제 체험하신 분들하고 네. 또 어떤 그 에너지를 직접 실험한 것들 있죠. 뭐 아까 우유 네, 테스트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거 천사 테스트라든지 네. 어떠한 현재 지금 만들어진 어떠한 과학 장비로도 네. 그 에너지를 감지할 수 없고 측정할 수가 없대요. 네. 근데 유일하게 사람의 손가락만이 그거를 측정이 가능하답니다. 나중에 이 에너지에 관한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연구했던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거를 에너지에 관한 링크를 저희 이제 영상 끝나고 나면 밑에 하단에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가셔서 한 번씩 그래서 이제 봐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버벅버벅거리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는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얘기를 드리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진짜 궁금증이 정말인가 아닌가 궁금증이 생기시면은 네. 그걸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의 영상과 그 실험한 그런 자료들에 대한 그 박사님들이 이렇게 올려놓으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 이게 정말 예사롭지 않고 맞아요. 실제 하는 거구나.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공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직접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아빠는 축복받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나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뭐 정말 간절했습니다. 제가 가기 일주일 전에 저는 마음이 어땠냐면 내가 하늘궁 가서 축복을 받으면 이게 나을 것 같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안 먹고 버텼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갈 동안까지. 너무 아파서 남편 보고 막 주무르라 했더니 여보 가서 약 지어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약을 지었어요. 2주분을.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 전이니까 일주일을 먹었고 일주일분이 남았었는데 축복 받으러 가가지고부터 그날 저녁부터는 축복을 받고 난 저는 마음이 어땠냐면 이제 다 나았어.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다 나았어요. 너무 신기한 게 통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본 결과 아 이거 내 마음이 내가 확신을 갖고 축복을 받든 선생님 총재님한테 에너지를 받든 이게 내 마음이 확신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내가 반 의심하고 뭐 설마 낫겠지 설마 이런 마음은 갖지 않고 정말 낫는구나라는 거 낫는다라는 마음으로 그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축복을 받고 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가시는 분들도 이왕 가시는 거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거나 총재님한테 에너지를 받아서 난 낫는다 라는 생각을 확신을 꼭 낫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가졌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뭐 어떤 종교나 어떤 영상 이런 쪽으로 전혀 관계 없으신 분들도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믿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중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허황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100% 우리가 모든 이 세상사가 내 마음먹게 달렸다잖아요. 내 마음먹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기운들이. 그런데 이 긍정적인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매사에 긍정적인 거는 다 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최근에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이 어떤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지만은 우주를 다 관장하고 있지만 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랍니다. 맞아. 그 말씀 꼭 하셔.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허락한
자유의지라는 것이고 그것이 신도 손을 댈 수 없는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어떻게 해서 거부하는 것을 신이 억지로 하진 않는다는 거. 맞아요. 저는 그걸 생각하고 제가 요번에 같이 그 MC님하고 같이 축복을 받고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별로 사실상 간절하게 뭐 빌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왜냐면은 뭐 크게 아쉬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욕심 많은 사람이라서 뭘 막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네네, 맞아. 또 몸이 딱히 불편한 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어요. 이게 예전 그 허경영 총재님 영상에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냥 원래도 이렇게 평소에도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신의 가피를 입은 사람과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행동에 있어서 신의 어떤 품에 들어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심스럽다. 더 조심해야 되고 행동에 있어서도 좀 더 생각을 더 해야 되고 한 번 참을 거 두 번 참고 제가 지금 해야 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네. 제가 한 번씩 농담으로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훅 여기 튀어나오는데 자동으로 한 템포 이거 하면 안 돼. 또 남편이 요걸 하면 안 되고 또 동생들이랑 놀다가도 동생들이 운전하다가 그저 그 동생 차를 탔는데 욕을 해. 제가 얘기할 게 있어요. 네네. 그 지난 설이죠. 네. 설날에 그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에 있는데 휴가를 내려왔다가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허경영 그 지지자인 걸 아니까 지가 나한테는 그렇게 말을 못 하는데 지 아빠한테 허경영 막 험담을 했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몇 달 동안을 얼마나 노심초사를 했는지 전전긍긍 진짜 걱정이 됐어요. 내 눈앞에 있으면은 뭐라 할 수도 있고 뭐 얘기를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는데 군대 가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 가 있으면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아들하고 예전부터 좀 이렇게 아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러면 제가 딱 그걸 느끼거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들한테 주의를 탁 주고 이런 적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혼자서 막 빌어줘 이제. 신님이 이놈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알고 한 건 아니고 용서해 모르고.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이제 제가 텔레파시로 무언의 텔레파시로 계속 보냈습니다. 이 녀석아 신인 요구하면 너 천벌받는다 큰일 난다 잘못했다고 빌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마음속으로 막 열심히 혼자 닫든지 말든지 텔레파시에 막 보냈습니다. 세상에.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전화가 또 왔어요. 그 전에는 허경영 얘기를 하면 인상 확 찌그러뜨리면서 막 이랬는데 갑자기 태도가 굉장히 좀 유순해졌더라고요. 혹시 축복받고 난 뒤입니까? 그렇죠. 그래 축복받으면 그렇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좀 태도가 그 이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축복의 힘입니다 진짜. 그래서 좀 말하는 것도 좀 부드럽게 말하고 좀 그래서 이게 조금 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향이 거예요. 가는 거구나. 이 녀석이 뭔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 이게 바로 축복의 힘이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안부 묻기도 하고 이렇답니다. 축복을 받고 난 뒤에. 맞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억지스럽게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살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뭔가를 내 능력과에 초과되는 부분을 막 억지로 하려고 막 이렇게 무리해서 뭘 하다 보면 억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서는 그게 틀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 뭐가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사는 게. 우리가 허경영 총재님 강연이나 이렇게 일요 강연, 토요 강연 들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더 삶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우리 자신도 더 겸손해지고 하나를 배웠으면 또 그만큼 실천을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뭐 에너지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예전에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 한참 그 선거운동 하고 계실 때 연말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막 그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어떤 의문점, 네. 강연을 그때는 별로 많이 보지 않았을 때니까 의문점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강연을 계속 듣고 있는 와중이었지만 강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생기는 의문점들이, 새로운 의문점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거를 막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내가 그 허경영 강연팀에다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서 내가 거기다 이제 문의사항을 이렇게 적어요. 맞아요. 올리려고 적다가 네. 아무 영상이나 이제 틀어요. 허경영 강연 중에 아무 영상이나 하나 딱 틀어놓으면 거짓말처럼 답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런 적 많아요. 그래갖고 이걸 쓰다가 멈추고 그것도 쓰다 그 영상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보고 나면 이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게 뭐냐면 총재님과 주파수가 지금 서로 같다는 거예요. 내가 찾고 있는 걸 알고 계시고 김호근 부장관님도 그런 얘기 많았다고 그래서 얘기하셨어요. 그때 본자 스튜디오에 왜 젊은 네. 저 청년들 몇 명이서 네. 이렇게 하늘공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한 번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게 그로부터 한 2달 정도 뒤일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 똑같은 얘기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우리처럼.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내가 뭐 이렇게 알고 싶은 게 있어 궁금증이 생기면 영상 찾아보면 뭐가 다 있다고 거기에 대한 답이. 너무 신기하지 않냐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도 경험이 있는데 막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주파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답이 나오고 해결점이 나오고 항상 서로 내가 이 말 하려면 벌써 이쪽에서 말하고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다 주파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은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는 보자. 맞아요. 믿지는 않지만 알아는 봐야겠다. 뭐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한번 드러나 보고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그렇죠, 맞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모든 인생 전체가 선택 연속이에요. 그냥 맞아요. 네, 선택하는 것에 따른 결과.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떤 일이건 신도 역시나 대가 지불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이 용서는 해주되 결코 대가 없이 그럼요. 공짜로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점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전생에든 현재든 어떤 식으로든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다 치르고 용서를 받게 되더라도 맞습니다. 예, 그 점은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의 어떤 하나하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남에게 상처 줄 말 한마디 더 하려다가도 좀 이렇게 참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내뱉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약간 길었어요, 영상이. 그죠? 좀 말이 좀 두서없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네. 생각나는 대로 그냥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대화법으로 대화를 했고요. 전부 다 우리가 어차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내 잘못을 내 건 내가 가져가고 내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돌아보면서 잘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좀 덜 죄를 짓고 살면서 이 반복하지 않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해요. 저희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오늘 그 얘기 나눈 것들은 뭐 다 잡담이지만 이제 오늘 그 허경영 영성센터 그 링크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허경영 에너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특히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고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뭐 어떤 병을 앓고 계신다거나 뭐 정말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그 허경영 총재님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면 정말 진짜 그거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받을 복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뭐 남들이 코웃음을 칠지 모르겠지만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는 거는 전생에 죄가 많이 없는 분들이 빨리 알아보십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진짜. 자, 모두 그런 다 전생에 인연을 다 이어져서 꼭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뭐 실방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지금 아직 자신은 없지만 한번 우리 실방을 제가 지금 어떤 분들하고 실방하시나요? 저희 지금 어파모에 방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디스코드로 이렇게 실방 통화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이제 우리 박 PD님하고 또
또 다른 분들은 의논을 해서 한번 이렇게 방송할 때 한번 해볼까 하니까 일단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보여주시고 네. 또 많이 알려주시고 하시면 진짜 서로 시너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예. 목소리로 네, 한번 목소리로.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조금 길었지만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